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중동 사태와 미국의 통화 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 악재에 휘청였던 국내 증시가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과연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증시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종목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훈 대표, 김도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장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대외적인 악재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국제 유가가 지금 80불에서 한 87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시장에서 그나마 이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인데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보듯이 지금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다시 또 삼성전자를 매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 분위기는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현 가이드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시장이 좀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변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대응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만렙 박주식을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김정은 가이드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좀 순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통 이제 인버스 ETF를 매수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많이 예측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공모 펀드나 이렇게 자금 유입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이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해지 차원에서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하거나 조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의 어떤 효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인버스 ETF 외에도 좀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김도현 가이드님. 일단은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전략은 저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는 뭐 요새는 이제 달러 같은 것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현금이나 달러 같은 것을 이제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되는데 대신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환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을 좀 보고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탄을 좀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좀 업종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안 오르면 안 오르는 시장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반도체 랠리가 올해 초보다는 조금 약해진 모습들이 저는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TSMC도 또 ASML도 이 반도체 업계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좀 부진한 실적, 나쁜 실적은 아니지만 뭔가 좀 약하다,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도체 랠리 어떻게 보시나요? 김정훈 가이드님. 우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시듯이 올해부터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장비나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가장 그 해외 쪽에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이제 뭐 좀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안 좋게 반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TSMC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대만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비백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그 주문 우리가 예약을 하는 부분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신제품 B200에 대한 흥행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경쟁 업체들의 어떤 신제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흥행에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의 어떤 글로벌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키 맞추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밸류업 관련주가 다시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가 밸류업 일환으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호재로 인식을 했을 것 같은데, 밸류업의 들썩임도 이제 시장의 키 맞추기로서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가이드님? 올해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 PBR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은행주나 손해보험 이런 회사들의 어떤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오고 또 주춤하고, 또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예대 마진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희소가 되지만은 결정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떤 배당을 원하거나 이런 고객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빠졌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 김도현 가이드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밸류업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좀 이제 지탱해 주는 측면이 좀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관련주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이 낙폭이 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근 시장은 이 반도체가 시장을 좀 끌고 올라온 경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섹터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업 이슈로 해서 40%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까지 고점 대비 약 20% 가까운 조정을 좀 보였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를 계기로 해가지고 실적 우려로 좀 조정이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이 밸류업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이동을 한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역시나 시장의 키 맞추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 다만 이 밸류업을 위주로 해서 뭐 차기 주도 섹터로 좀 보기보다는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여러 섹터들을 밸런스 있게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중인 지금 특히 저희가 주목해야 할 업종 또는 종목이 있을까요? 김정은 가이드님부터. 최근에 보시면은 LG 이노텍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왔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1% 이상 상승한 거로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은 전체적으로 한 11%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말고 그러면 실적 개선이 어느 쪽에서 이루어지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하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이루어지는데, 하나 오션이 지금 이제 52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 엔진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이제 이 조선 기자재도
수주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반도체와 함께 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또 주목받는 업종이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반사 이익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게 조선주가 물론 예전에 뭐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의 어떤 수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또 포커스가 이제 잠수함 이제 어떻게 보면 방산 쪽으로 조금 이슈화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다각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과정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플랜트 사업을 이제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도현 가이드님은 실적 관련해서 어떤 종목 또는 업종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좋게 보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이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에게 미국의 세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이오 장비와 원료 등의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인데 이로 인해서 중국의 우시 바이오가 퇴출이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자가 제거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혜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하는 어차피 뭐 딜레이는 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는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4공장이 가동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장부터 8공장까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가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3, 4월 주가 흐름을 보니까 70만 원, 80만 원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네.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